고품질의 데이터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창작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네이버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DB 저작권이 인정된 셈입니다. 앞으로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 크롤링 관련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DB 저작권 인정이 AI 크롤링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어떻게 바꿔갈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지현 SKAI위원회 부사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문지민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크롤링이라는 단어 표현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정의부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추출. 정확하게는 크롤링은 이제 걸어다니다라는 뜻인데 네. 웹에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AI든 뭐 검색 엔진이 웹에 공개된 컨텐츠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를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수집해서 활용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내가 갖다가 활용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웹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 전송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건에 대한 침해라고 할 때 복제와 전송이 일어나는지, 데이터베이스 건에 대한 침해인지, 개별 소재에 대한 침해인지 이런 것들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가져가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다툼의 여지가 많네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법원이 네이버의 부동산 DB를 무단으로 크롤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러면서 네이버 손을 들어줬는데 이 승소한 네이버와 패소한 곳이 스타트업.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한데 소송의 쟁점은 뭡니까? 이번에 네이버랑 소송을 벌인 스타트업이 다윈 프로퍼티라고 그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 중개를 운용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이곳이 2021년에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다윈 중개에 게시를 한 거죠.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이게 네이버가 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너네가 맘대로 수집해가지고 이걸 이용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윈 중개에서는 아웃링크라고 그러죠. 외부 링크를 통해서 너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줄게. 그랬는데도 네이버는 안 된다. 이것도 무단 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거는 우리 저작권이 인정되는 자산이다. 이러는 거죠. 우리도 네이버 부동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집 구할 때 가가지고 이제 매물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거 그냥 하는 거지만 여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건과 그 밖에 또 여러 권리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 배타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무단 수집, 저장, 전송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윈 중개는 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아웃링크는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특히 좀 중요한 점이 캐시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한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아웃링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웃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캐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위해 저장하는 캐시 데이터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빠른 접속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일시적 복제라서 저작권 침해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다윈중개가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캐시 데이터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저작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복제 행위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사건에서는 법원이 데이터베이스권자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부동산에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액을 보니까 1심에서는 7천만 원인데 2심에서 8천만 원으로 오히려 1천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1심보다 배상이 늘어났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네이버 부동산의 침해 금지 청구, 폐기 청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인중개로 하여금 네이버 부동산 관련 DB를 복제 전송하지 말라 이렇게 딱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버에 저장된 것까지 다 삭제하라 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인정을 하신 건데 이런 거를 봤을 때 항소심에서 네이버 부동산의 침해 정지 금지 청구가 명확하게 정리되면서 재판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건의 이런 침해 규모나 정도가 1심보다 좀 중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소송에 나서면서까지 크롤링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는 돈이다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예전에도 크롤링은 있었죠. 검색 엔진들이 웹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들을 크롤링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롤링 하더라도 사실 그 사이트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는 광고도 보고 혹시 쇼핑몰이면 쇼핑 상품도 구매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AI 검색 크롤링 같은 것들은 크롤링하고 실제 해당 사이트로 방문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사이트에 방문자가 늘어야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막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나오는 부산물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됐다면 요새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수익의 원천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자체가 워낙 핵심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손쉽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 업체에 의해서 활용이 되면 이제 선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 줄어들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은 미국 법원에 제소된 기업 간 데이터 분쟁 사례가 2023년에 13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급증했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그만큼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자산이 됐다는 뜻이고 자신들이 데이터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면은 이제 공정한 그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앞서서 네이버 부동산하고 다윈중개 여기하고 소송을 얘기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죠. 꾸준하게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건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사건, 잡코리아 사람이 사건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야놀자 여기어때 사건에서는 제휴 숙박 정보를 이제 반복적으로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이를 문제 삼아서 여기어때를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형사 소송에서는 이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 크롤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 사용이다라고 보아서 손해배상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코리안 사람인 분쟁은 이제 조금 된 사건인데 크롤링 사건 초반에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때는 이제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무단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가 무단 게재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이 이제 그 잡코리아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람인의 정보를 이제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폐기 청구 명하고 일정 금액 손해배상을 명했고요. 데이터베이스 건 침해까지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확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최근에는 AI 학습에 이제 워낙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그를 이제 확보하기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의 무단 크롤링 이것도 아주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국내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챗GPT 사용하시죠? 네, 예. 그 전 세계 언어를 하잖아요. 네네. 예.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주권 문제는 사실 각 국가 단위 내부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국경이 사라졌거든요. AI가 모든 언어를 하다 보니까 크롤링하는 것도 국가를 넘나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공개적으로 크롤링하고 그걸 독식하다 보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겠죠. 그럼 한국의 신토부리 서비스도 예전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겠죠. 네. 이게 상습적인 크롤링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AI 크롤러, 빅4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다 유명한 곳들인데 네. 오픈 AI의 GPT-봇,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봇, 그리고 메타의 메타 AI, 그리고 아마존의 아마존봇, 이런 곳들이 지난해 트래픽 상위권 차지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AI 기업들이 웹 전반을 이렇게 상시 크롤링하면서 이제 뭐 언론 기사라든지 커뮤니티 글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기업들의 핵심 콘텐츠까지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요즘 국내에서 그 데이터 주권을 좀 얘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크롤링 문제가 단순히 이제 우려 수준을 넘어서 좀 구조적인 문제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데이터는 한번 탈취되면 회수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가져간 데이터를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축적한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AI 경쟁력을 키워주는 재료로서 쓰이는데 이런 데이터의 생산자인 국내 기업 창작자들은 부가가치 사슬에서 배제되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크롤러 빅4 다 AI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아니죠. 네. 그들 기업은 사실 크롤링 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AI 기업들이 4개가 독식을 하면 사실 한국에 있는 예전만 해도 20년 전에 다음과 네이버가 대표적인 포탈로 한국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해외 서비스가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만일 아까 이야기했던 4군데 AI 크롤러 기업들이 AI 시장에도 지배를 하게 된다면 한국 AI 시장에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겠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AI 크롤러 빅4 법적으로 제재는 못합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법령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국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제작자의 권리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 성과 등 무단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뭐 업무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 법령이 적용이 가능하고 형사 고소하시거나 민사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권리자의 의사인데요. 데이터베이스권자가 허용한 크롤링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탈취된 다음에는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 동의, 옵트아웃, 라이선스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규율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AI 크롤링에 대해서 허용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권자들도 있고 불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권자 중에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또 불하고 싶고 이렇게 약간 나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크롤링을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률적으로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도록 해놓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좀 넘어서 사용하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이제 법적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들이 그 곶감 빼먹듯이 쏙쏙 뽑아먹는데 본인들 건 절대 못 건들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구글이랑 일론 머스크 사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랑 AI 모델을 이제 웹 크롤링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반면에 자사의 콘텐츠인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 뉴스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글 서비스에서는 AI 학습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이 이제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법정에서 구글 부사장이 발언을 할 때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 특화 AI 제품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토대로 이제 남의 데이터는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면서 내 데이터는 허락 없이 쓰지 말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사례도 비슷한데요. 머스크가 이제 X를 인수한 뒤에 오픈 AI 등 외부 AI 기업들이 X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AI 기업을 위해서 방대한 공개 데이터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AI 학습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면서 자기 AI 기업을 위해서는 또 다른 데이터는 많이 활용하는 이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인터넷 시장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 홀. 승자가 되면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사용자가 떠나면 승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승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승자가 된 빅테크 기업은 그걸 유지하고자 방어적일 수밖에 없죠. 그게 한계죠, 사실은. 이런 크롤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게 해외 언론사, 뭐 국내 언론사들도 그럴 것 같은데 손해가 그렇게 커요? 예, 그 해외 언론사들의 수입이 실제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AI 크롤링과 생성형 검색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검색할 때 어떤 것을 물어보면 이제 기사를 요약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문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아도 이미 검색창에서 결과를 알려주다 보니까 원문을 링크를 타고 들어갈 유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래픽이랑 광고 수익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언론들이 AI 기반 검색이 본격화된 이후에 디지털 광고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축적해온 기사랑 뉴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을 집약한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AI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 데이터 전체가 AI 학습과 서비스의 원재료로 무방비로 쓰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보상과 통제 없이 수익 구조만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언론사들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송일 수밖에 없는데 AI 크롤링 위기감에 휩싸인 미디어 업계 상황 문지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약 90%를 점유한 그야말로 공룡 포털인데요. 지난 2024년 유럽연합 지역 검색의 60%가량은 사용자가 관련 웹사이트를 클릭하지 않고 검색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사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22년 4월 이후 검색 엔진을 통한 유입량이 55% 감소했다고 밝혔죠. 이처럼 검색으로 인한 트래픽 유입이 줄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AI 기업이 언론사 기사로 AI를 학습시키고 요약으로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빼앗아간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관련 소송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연말 오픈 AI, 퍼플렉시티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AI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거죠.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영국 BBC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 니케이 신문 등 전 세계 미디어가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을 상대로 관련 소송에 나섰죠. 한국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생성형 AI 관련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언론사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크롤링으로 인한 미디어 업계 위기감이 커지며 이제는 단순히 크롤링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속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업계에선 크게 세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AI 접근을 차단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유료화해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기술적 대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빅테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려고 시도하겠죠. 둘째는 계약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AI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데이터 사용 대가를 받는 모델입니다. 다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아예 자기 플랫폼 안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내주지 않고 검색, 요약, 추천 자체 서비스로 흡수하는 구조인데요. 자기 플랫폼 안에서 AI를 직접 활용해 대응하는 전략으로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죠. 최근 매일경제가 AI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일경제는 1966년 이후 쌓은 약 1000만 건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사 플랫폼 안에서 AI 검색, 요약, 해설 기능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독자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 AI가 매일경제에 실린 과거 기사를 찾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답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즉 포털 노출이 아니라 보유한 데이터로 어떤 AI 서비스를 만드느냐가 향후 미디어의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웹 크롤링 방지 도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200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웹메일이 막 성장하면서 스팸 메일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 네, 스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등장했거든요. 여전히 스팸은 있죠.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해킹, 네. 보안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아무리 좋은 방어 기술이 있어도 또 다른 빈틈을 찾아갈 겁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컨텐트 안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네. 아니면 AI나 또 엔진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차를 벌일 수는 있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법적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하.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 건자마자 홈페이지에 무단 전제, 복제 전송 금지합니다. 이런 문구를 쓰잖아요. 기사에도 다 들어가고 방금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뭔가 접근을 막는 이런 조치도 할 수 있고 로봇.txt라는 이제 크롤링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우린 막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소송전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건자의 의사는 이렇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밖에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는 금지가 어렵고 사전적인 규제도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으로밖에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막는 형태로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럼 크롤링이 꼭 나쁜 것인가?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을 해주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 붐업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실제로 검색 서비스, 가격 비교 같은 영역에서는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경쟁 촉진을 위한 정보 활용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인지 이제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 공개를 참고하거나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하고 대량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 저장, 재강화하는 행위 그리고 독립된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 쪽에서 보면 KBS나 MBC 같이 이제 오래된 방송사들은 아카이브 그렇죠. 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방송사에서 쓸 때 1년치 얼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까 제값을 주고 쓰면 너무 좋죠. 이제 그런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게 우리 챗GPT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가 AI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게 크롤링 덕분이거든요. 따지고 그렇지, 보면. 학습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또 방어하는 입장, 그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당황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사용자 관점과 시장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용자 관점에서 그렇게 크롤링으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긍정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측면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위너 테이크홀 얘기했잖아요. 승자가 계속 독식하면 거기서 독점이 생기고 패단이 생기거든요. 사실 크롤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스타트업에게 줘야죠. 그리고 그 기회를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기득권이 쟁취하고자 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인 선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제 위험 요인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국내 규정으로는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경계에서 경쟁 촉진인지 아니면은 무임승차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회색지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단순 검색 비교를 위한 비상업적 크롤링 그다음 링크 제공을 전제로 한 최소한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허용할지, 대량 저장, 재가공, AI 학습 목적 수집은 동의나 계약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목적별 범위별로 기준을 세분화해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크롤링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까지 가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분쟁 조정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죠 지금? 있어요.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거기서 그럼 해결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정이니까 사실 판결이 아니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건자랑 그것을 크롤링한 자가 이제 싸우는 이유는 이게 합법적이냐. 이걸 놓고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조정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그러면 로펌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크롤링 하지 마세요. 내용 증명, 경고장 날렸는데 끝까지 한다. 그럼 이제 법정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네. AI는 계속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유료화하거나 제한을 둔다. 그럼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이제 조사한 2021년 데이터 산업 현황을 보면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좀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좀 거래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 검색이 어렵다. 뭐 이게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 소재 파악이. 이런 순으로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기가 일단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품질이 좀 일정하지 않아서 좀 학습할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유료화되거나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거나 하면은 이제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만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그냥 일반 연구자분들은 이제 AI 개발 경쟁에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크롤링을 막거나 데이터 이용을 전면 유료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렵고 데이터를 보호하느냐 개방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유통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 데이터라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합성 데이터. 예, 합성 데이터. AI가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만듭니다. 기존 자기가 데이터 필요 스스로?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새로운 형태의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제한적이죠.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새로운 영역은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콘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로봇이나 피지컬 AI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이 결국은 용접공을 대신하거나 물류센터에 있는 물류 관련된 여러 인력들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기존과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질의 데이터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이 양분화될 것 같습니다. AI 전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급 정보는 좀 비쌌잖아요. 그럼요. 뉴스 같은 것들도 그렇죠? 비싼 비용 지불하고 유료 서비스를 사용했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적정가에서 내놓는 것과 좀 더 고급화되어 있는 가격에 조금 비싼 가격에 내놓는 정보 이런 것들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걸 뭘 기준으로 그렇게 분리하는가 이것도 또 고민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AI로 인해서 말씀처럼 양분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
일반적 시장, 평준화된 시장이 있고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로 그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형태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AI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두 가지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I 크롤링, 학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법 제도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존재합니까, 우리나라에? 일단은 데이터 크롤링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만 규정하고 있는 뭐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AI 학습 관련해서는 사실 TDM 규정이라고 해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위해서 복제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책임을 묻지 않자라는 이제 규정인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도입됐다고 하면 AI 학습에는 엄청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제 언제 될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이제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AI 데이터 수집 관련 이슈를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 올해 1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이게 AI 투명성 확보라든지 AI 위험 관리 뭐 이런 새로운 의무를 좀 규정했는데, 여기 크롤링을 직접 뭐 규제하는 조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단지 뭐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 개요를 공개할 의무, 이런 것들이 뭐 추가됐는데, 지금 사실 정부와 국회에서 AI 그 학습 거부권이나 뭐 AI 학습용 데이터 공정 이용 기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워낙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뭐 법적 기반 마련이 쉽지 않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럼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에는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다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된 데도 있습니다. 네, 된 데도 있고 이제 유사하게 도입한 데도 있는데,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도입을 해서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규정은 학술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 TDM까지도 이제 모두 포괄해서 하는 규정인데, 이때 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업적 AI 학습도 이제 가능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정보 분석, 테스트, 처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비허가 상태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TDM 목적 저작물 이용 합법화 조항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이 TDM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공정 이용의 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의 법리에 AI 학습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적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핵심 원칙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기득권,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용자와 그리고 건전한 시장 경쟁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죠.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내 정보가 어디에 AI에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고지가 돼야 되고, 그 고지된 내역을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 기업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온 글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그렇고 사용자의 소유잖아요. 그런 콘텐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접근해서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예측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약간 관행적인 예측 가능성도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좀 해줘야지 혁신도 보호도 모두 위축되지 않고 잘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투자와 창작의 결과를 무임승차하지 않고 보호하되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이 꼭 주어지도록,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권자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권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눠줄 수 있는 기반도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롤링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AI를 비롯해서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쉽게 따라가질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인간과 AI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해법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